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깐부 남경무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준킬러 뽀개기 6월 모평에서 6월 모평뿐만 아니라 6월, 9월 수능까지 생활윤리에서 고득점을 받으려면 준킬러를 잘 풀어야 돼요. 그게 이제 준킬러 중에 하나, 자주 틀리지만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 그게 이제 해외 원조론이 될 텐데, 자, 오늘 해외 원조론을 한번 뽀개 봅시다. 자, 해외 원조라고 하는 거는요, 생각해 볼게요. 외국을 도와주는 거잖아. 그치? 해외 원조는 외국을 도와주는 거야. 이걸 모르는 사람 없죠? 그치? 자,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도와줘야 되냐? 왜 우리는 외국 사람이나 외국을, 고통받는 외국을 도와줘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게 의무이기 때문에, 의무적 차원. 그건 당연한 거야. 당연히 도와줘야 돼. 이걸 다른 말로 이제 당위라고도 하죠. 당연히 도와줘야 돼. 의무적 차원에서 도와줘야 돼.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노 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 아니야. 그런 의무 우리에게 없어. 이런 사람이 누굴까? 우리가 분배적정에서 배웠죠. 약자를 도와주는 거. 그것을 뭐 국가가 개입하거나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나 때문에 잘못됐으면 내가 보상해주면 되는데 나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닌데 왜 내가 그걸 도와줘야 됩니까? 라고 한 사람이 있죠. 그건 역차별입니다. 그게 노직이지? 여기 써있네, 노. 아니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무가 아니다. 노직이라는 사람이죠. 약자를 도와주는 건 그건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안 도와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도와줄 의무가 없는데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 훌륭한 것이다. 이게 노직의 생각이지? 똑같아. 해외 원조도. 고통받는 사회나 고통받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 그걸 강제하지 마세요. 그게 의무가 아닌데도 도와주는 거. 그게 진짜 훌륭한 겁니다. 그래서 노직은 의무의 차원에는 반대하는 거야. 반대.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게 뭐야? 항상 이제 조심하는 게 모든이죠? 모든 원조에 반대한 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야. 그치? 늘 모든 나오면 조심해야 돼. 이건 아니야. 왜 그러냐면, 개인이 알아서 의무도 아닌데, 개인의 선택, 자유, 자비심, 뭐 이런 거죠. 동정심 같은 거. 이걸 우리가 무슨 차원이라고 해요? 자선의 차원이라고 한다. 자선의 차원의 원조에는 찬성이야. 자선의 차원에는 찬성. 즉, 의무의 차원의 원조는 반대했지만, 뭐에는 찬성한 거야?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 그쵸? 일단 노직은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노직을 제외한, 우리가 이제 이 교과서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의무의 차원이어야 된다고 해. 그러면 의무라고 하면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될 사람 있죠. 그게 누구야? 칸트지. 여기서 가끔 오해가 있는 거야. 칸트의 의무론 그랬다고 해서 의무적 차원 그러면 뭐야? 다 칸트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의무의 기준이 다른 거죠. 도덕의 기준. 칸트는 정언명령, 선의지, 무조건, 결과 무관한 이런 의무이지.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칸트와 저 대각선 반대편에 있는 쪽 결과를 중시하고 이익을 중시하고. 그쵸? 그거는 이제 공리주의죠. 이게 도덕의 기준이 다른 거지, 둘 다 뭐야? 의무의 차원, 당연히 도와줘야 해, 뭐 이런 것들은 공통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일단 칸트인데, 칸트는 해외 원조의 제시문에 나올 정도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칸트는. 국제평화 이론 같은 경우는 칸트가 이렇게 제시문에 단독으로 출제되죠. 거기서는 칸트가 많은 얘기를 했단 말이야. 하지만 원조에 관해서는 별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 칸트는 뭐예요? 칸트의 의무는 늘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그치, 무조건이지.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의무고 또 항상 결과를 보는 거죠. 결과를, 동기를 보는 거지. 그래서 결과 무관한 의무여야 되는 거예요. 그치? 자, 여기 요 바깥으로 나왔어. 상관없어요. 글만 봐.
자, 무조건적이다. 이거는 다 뭐야? 다 칸트밖에 없잖아요. 어딘 나오든 결과와 무관하면 칸트라고 생각하면 돼. 왜 그러냐면 생각해봐. 결과와 상관없으면 결과가 망하면 그건 뭐 돼? 큰일 나는 거잖아요. 칸트가 되게 독특한 거야. 칸트만 거의 유일하게 결과와 상관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결과와 무관한 무조건 오늘날 이거는 선생님 볼 때는 무대뽀야. 이런 분이 만약에 가족의 일원이면 주변 사람이 힘들어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무를 실천하기 너무 어렵죠. 그치? 어쨌든 이건 칸트예요. 자, 그럼 봐봐. 칸트의 의무와 아까 반대편에 누가 있어요? 공리주의라고 그랬죠? 이 헤이번조 파트에는 공리주의로 누가 대표 주자가 나와? 싱어가 나온 거죠. 피터 싱어. 그지? 시민 불복종에도 싱어롤스, 해외 원제에도 싱어롤스, 이 두 분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비교되면서 나오지. 싱어는 여기서 공리주의야. 그렇죠? 무조건적인 의무 이게 아니야. 싱어는 공리주의 차원에서 공리주의에 근거한 의무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통 공리주의는 인류 전체 이익 증진, 사회 전체 이익 증진 이런 얘기를 쓰잖아요. 그치? 근데 여기에서는 싱어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런 거야. 이익 또는 고통을 평등하게 또는 동등하게 고려하는 원리. 즉 이익 평등 고려에 따라서 고통을 평등하게 고려하는 원리에 따라서 이게 똑같은 공리주의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요거 나오면 아 이것도 공리주의구나. 그럼 이거는 어디에도 나와요? 환경과 윤리의 싱어가 또 등장하는데 그때 많이 쓰는 거야. 그치? 우리가 알고 있는 최대 다수 최대 행복, 인류 전체 이익 증진 이것도 공리주의지만 싱어는 요 표현을 잘 쓰죠. 그치?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이제 킬러 주제 환경과 윤리 파트에서 배우도록 하고 일단 여러분들 요거를 뭐야? 공리주의라고 외워놓는 거예요. 그게 편해. 자, 그럼 봐봐. 싱어도 의무인데 그럼 공리주의야. 그럼 공리주의는 여기에 비교해 볼게요. 공리주의는 무조건이 아니지. 그렇죠? 공리주의는 늘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에 따른 의무가 공리주의의 특징이지. 그래서 이 조건이 뭐냐면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의 처지, 도와줄 힘이 있냐 없냐 그걸 따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책에서 얘기했냐면 우물에 연못에 빠진 아이 구하기라는 책에서 그런 설명합니다. 아이가 연못에 빠졌어. 그쵸? 아이한테는 그게 위험한 상황이지만 성인들한테는 뭐예요? 별거 아니지? 그러니까 아이는 목숨이 위태로워요. 근데 어른이 그걸 보고 모른 척하고 지나간다는 건 그건 잘못된 거야. 라는 거야. 그치? 그거는 도와줘야 되는 의무가 성립하는 거야. 왜?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치? 근데 만약에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봐. 어린아이가 깊은 강물에 빠졌어. 난 수영을 못해. 어른이지만. 그때는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거야. 이게 칸트랑 다른 점이죠. 그걸 여기다 적용하는 거야. 그쵸? 도와주려는 사람의 소득이 충분할 때, 즉 여유가 있을 때, 도와줄 만한 힘이 있을 때 그때는 뭐야? 도와줘야만 합니다. 도와줄 만한 힘이 있을 때는 그때는 도와줘야 되는 거야. 소득의 일부를. 어떤 방식으로? 기부하는 방식이죠. 몇 프로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 1%가 됐다, 5%가 됐다 그건 중요하지 않고 요 얘기를 하는 거지. 즉 내가 도와줄 만한 힘이 있어? 그러면 도와주는 거야. 그렇죠? 큰 고통을 감수하지 않아. 이 정도는 난 도와줄 수 있어. 그 정도면 도와줘야 되는 게 의무가 되는 거죠. 이게 칸트랑 다르죠? 또 하나 칸트는 뭐예요? 결과와 무관하지만 싱어는 공리주의는 합리적으로 결과를 늘 계산하지. 결과가 좋아야 돼. 이것까지 계산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결과를 고려하는데 이 결과는 뭐예요? 요걸 고려하는 거지. 효율적인 원조여야 돼. 요거를 이제 칸트가 또 책을 썼어요. 효율적 이타주의란 말을 써요. 효율적인 이타주의. 보통 효율적이라는 건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어떤 거. 이걸 우리가 보통 효율성이거든. 이기적이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닙니다.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그게 이기주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면서 그건 나쁜 거지. 하지만 법을 지키면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 우리는 그 이기주의를 뭐야? 개인주의, 다른 말로 자유주의라고 하는 거지. 그지? 타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즉 법을 지키고 범죄가 아니라면 그건 괜찮은 거야. 요걸 보통 우리가 자유주의라고 하거든. 이런 거죠. 효율적이라는 건 자기의 이익을 증진하는 거거든. 근데 거기 이타주의라는 말이 웃기죠. 효율적인 이타주의, 이런 표현들을 만들어낸 거죠. 싱어가 만들어낸 거야. 마치 롤스의 공동체적 자유주의 뭐 이런 거랑 비슷한 어떤 용어죠. 현대는 이런 개념들이 서로 보완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선생님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대립하지 않고 어떻게 공존 가능한 어떤 것들. 자, 어쨌든 효율적인 이타주의는 결과를 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도와줄 수 있어. 근데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아프리카의 빈민을 도와줄지 아니면 미국에 있는 노숙자를 도와줄지 어느 게 더 효율적일까? 그걸 보는 거야.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미국의 노숙자한테 100만 원은 그치, 한 달 정도 좀 여유로울까? 짧으면 일주일 동안 여유로울까? 크게 뭐예요? 그의 삶을 변화시키진 않아. 하지만 아프리카에서의 100만 원은 사람의 목숨을 100명 내지 1000명 살릴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10,000원 정도의 뭐 예방 백신 주사? 말라리아라는 걸로 많이 죽거든요, 아프리카는. 근데 10,000원 정도면은 뭐예요?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맞을 수 있고, 뭐 1,000원 정도 되면 치료할 수 있는 주사를 맞을 수 있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100만 원이 아프리카에서 쓰일 때는 어떻게 돼요? 100명의 목숨을 구하는 거야. 그럼 어느 게 더 효율적인 거야? 그렇지, 당연히 아프리카를 도와줘야지. 하지만 이것이 늘 고정불변이 아니죠.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를 얘기 들어볼게요.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는 원래는 괜찮았어요. 우리가 뭐 거기를 원조해주고 뭐 이럴 나라가 아니었어.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많은, 뭐 1,0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발생했단 말이야. 그럴 경우는 어떻게? 그치, 이제 아프리카를 도와주다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줄 수도 있죠.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사는 국민이라고 생각합시다. 그 사람이 아프리카 빈민을 도와줬어. 싱어의 원조의 원리에 따라서. 근데 우리 고국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완전 개망했어. 절대 빈곤 상태야. 기아 난민이 발생했어. 자, 이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치, 이때는 국내를 도와주는 게 더 효과적일 때도 있고 더 정당할 때도 있는 거죠. 왔다 갔다 하지. 칸트는 그게 싫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결과와 무관한 이런 얘기를 했어. 하지만 공유주의가 볼 때는 그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늘 뭐야? 조건을 따지고 결과를 계산하고. 그치?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싱어의 생각은 일관된 거예요. 칸트의 의무는 너무 강해. 그래서 이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한두 명? 우리 보통 사람들은 지키기 어려운 의무죠. 그래서 싱어는 세계화 시대에 우리 보통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도덕의 이론으로 공유주의가 적절하다고 본 거야. 왜? 우리 보통 사람들도 이거 지킬 수 있거든. 내가 힘들 땐 그때는 안 도와줘도 되는 거야. 부담이 별로 없죠? 근데 내가 먹고 살 만한 여유가 있고 먹고 뭔가가 남아. 이럴 때 뭐예요? 소소하지만 이런 실천을 할 수 있잖아요. 그치? 자유롭게. 요게 이제 싱어의 해외 원조 이론이죠. 선생님은 싱어가 고마워. 왜? 나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칸트는 멋있는 사람이지만 이거 난 못해. 너무 힘들어. 그죠? 자, 어쨌든 효율적 이타주의는 그래서 뭐예요? 결과를 생각하는 거야. 더 효율적인 곳에. 그래서 때로는 해외를 도와주는 것보다 국내를 원조하는 것. 이때 원조라는 말을 붙이는 게 좀 어색하긴 하지만 이게 정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때로는 뭐야? 고통받는 사람이 있지만 그를 도와주지 않는 것이 정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이제 요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누가 나와요? 롤스가 나옵니다. 롤스. 원래 롤스가 선배지만 롤스를 나중에 쓰는 건 이거죠. 우리가 원조라는 개념은 이 싱어가 보편적인 거야. 우리가 대부분 원조라는 건 가난한 사람, 빈곤에 처한 사람, 이런 사람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롤스는 좀 독특한 얘기를 했습니다. 롤스가 생각할 땐 이런 거야. 롤스가 좋아하는 건 자유민주주의야.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 자유와 평등 또는 민주적 사회. 분배적 정의에서도 롤스의 제1의 원칙은 자유와 민주에 관한 거, 기본권에 관한 거, 평등한 자유 원칙, 기회 균등의 원칙. 그 다음에 뭐야? 먹고 사는 문제, 약자를 도와주는 문제. 차등의 원칙은 실질적인 기회 균등. 이 자유로운 체제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보조적인 원칙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치? 그래서 시민 불복종에서도 뭐야? 우선적으로는 기본적 자유가 우선시 된다. 즉, 차등의 원칙은 제외된다. 그때는. 해외 원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거는 다 뭐에 관한 거야? 기본적 자유에 관한 거지. 이 원칙에 따라 도와줘야 되는데,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독특한 얘기를 합니다. 빈곤으로 인한 고통보다 더 원천적이고 본질적인 거, 그 원인, 그 고통의 진정한 모습이 있어요. 숨겨진 원인. 그게 뭐냐면, 빈곤이라는 고통은 사실은 뭐야? 다 여기에서 비롯한다고 보는 거야. 정치 체제, 정치 제도의 뭐에서? 결함이 원인입니다. 이게 근본적 원인이라고 보는 거지. 이게 진정한 고통이야. 즉, 정치 체제가 결함 있는 사회가 우리가 원조를 해줘야 되는 고통받는 사회죠. 고통받는 사회. 그러면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는 뭐예요? 이 사회는 완전하진 않지만 거의 질서정연한, 거의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미 여기에 도달한 사회가 이런 사회를 도와주는 거야. 고통받는 사회를.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찾는 게 있지. 싱어는 사람이 사람을 도와주는 거야. 여유 있는 사람이 도와줄 만한 사람이 고통받는 사람을. 이게 이제 원조의 기본 원칙이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세계 시민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러요. 사람이 사람을. 포인트가. 근데 롤스는 좀 다르죠. 사회가 사회를, 다른 말로 국가가 국가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질서정연한 사회가 고통받는 사회를. 어떻게? 목적이 뭐예요? 먹고 살 만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근데 이 사람은 뭐야? 사회가 사회를 도와주는 거야. 질서정연한 사회가 고통받는 사회를. 그지? 어떡하게? 그들도 질서정연한 사회. 스스로 자기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사회, 자립할 수 있는 사회가 될 때까지 원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사회가 사회를 또는 국가가 국가를, 국제사회가 어떤 고통받는 사회를, 그래서 이걸 국제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시문에 보면 사람이 사람을 도와주냐, 사회가 사회를 도와주냐, 요 포인트로 우리가 롤스인지 싱어인지를 찾아낼 수 있는 거야. 자, 봐봐. 빈곤 자체보다는 뭐야? 이게 원인이야. 정치체제의 결함을 고쳐주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질서정연한 사회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원조의 원칙에 롤스는 이렇게 되는 거죠. 질서정연한 사회가, 질서 있는 사회가 고통받는 사회를 도와줍니다. 이 사회가 어떻게 될 때까지? 자립할 때까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롤스의 원조의 원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의의 원칙. 롤스의 공유된 정의가, 우리 분배적 정의에서 배웠죠? 공유된 정의는 크게 이런 원칙과 이 원칙이 있잖아요. 그치? 근데 여기서 뭐야? 뭐는? 차등의 원칙은 이거는 사실 뭐야? 정치적인 게 아니라 이건 경제적인 거거든. 빈곤에 관한 거거든. 이건 뭐다? 예외다 그랬어. 제외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본적 자유. 시민 불복종 똑같죠? 외웁니다. 롤스가 나오는 게 보통 3개가 있죠. 분배적 정의에선, 국내에선 차등의 원칙까지가 적용돼야 되는 거야. 그게 분배적 정의야. 하지만 시민 불복종이나 해외 원조에서는 차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얘기도 해요?
국내를 도와주는 원칙과 해외를 도와주는 원칙이 같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 싱어는 뭐예요? 물고기를 잡아주는 거야. 비유를 하자면. 물고기를 잘 잡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먹고 남은 걸 어떻게 해? 물고기 못 잡는 애한테 나눠주는 거야. 이거 먹어. 힘내. 그치? 근데 롤스는 뭐야? 가만 보니까 제가 왜 물고기를 못 잡을까? 물고기 잡는 방법을 몰라. 그게 시스템이고 사회체제야.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뭐 하는 거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자, 이제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거죠. 즉, 손 떼는 거야. 그래서 원조의 한계를 명확히 했다. 그게 누구야? 롤스죠. 어디까지? 질서 정연할 때까지. 그치? 원조의 한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오케이? 여기가 기본 이론입니다. 여기까지가. 차등의 원칙을 말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참고적으로 그 사람이 찰스 베이츠라는 사람인데 그 베이츠가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없어요. 선택지에 차등의 원칙이 나오면 무조건 지우면 돼. 왜? 롤스도 아니고 싱어도 아니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오케이?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요걸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평가원에서 자주 묻고 있는 선택지를 정리할 겁니다. 일단 이걸 지울게요. 지우고. 자, 간단하게 지우면서 정리하자면 해외 원조는 이런 포인트가 뭐다? 왜 원조해야 되는데? 의무니까. 나는 의무 아니라고 생각해. 누구? 노직. 그 외에는 의무인데 결과와 무관한 무조건적인 의무. 그거는 칸트밖에 없어. 무대법. 그러면 시험 문제 주로 나오는 롤스 싱어는 다른 의무겠죠. 조건도 있고 결과도 있겠지. 근데 그 조건과 그 결과, 목적이 어떻게 서로 상이한 거죠. 공리주의 원칙이면 싱어야 사람이 사람을 도와주는 거야. 세계 시민주의라고 하죠. 하지만 빈곤 그 자체보다 정치체제 결합, 즉 사회체제를 중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롤스죠. 그래서 질서정연한 사회가 그렇지 못한 사회를 언제까지? 자립할 때까지만 난 도와줄 거야. 이게 롤스죠. 그치? 자, 한번 볼게요. 자, 답을 한번 찾아볼게. 인류의 고통 감소가 이익 증진. 이거 누구 거야? 공리주의. 이거. 그죠? 그럼 싱어지 뭐. 그지? 고통받는 사회. 나왔네. 질서정연한 사회가 될 때까지 딱 여기까지만이야. 롤스지. 기본이네, 기본. 빈곤 문제는 주로 정치체제 결합. 이거 똑같은 말이네. 롤스네. 해외 원조는 의무 차원. 난 아니야. 누구? 노직 제외. 나머지는 다 되는 거죠. 노직만 아니지? 국가보다는 개개인의 초점을 맞춰 해외 원조를 해야 합니다. 이건 뭐예요? 세계 시민주의. 다른 말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이게 원칙이야. 이게 원칙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원칙인 사람은 누구예요? 싱어죠. 공리주의자. 싱어는 사람이 사람을 도와주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요게 다른 말이야. 요거 두 개는 같은 말이거든. 개개인의 의무적 차원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원조 필요 없다는 건 반대했지. 이거는 아니에요. 싱어는 사실은 이런 거죠. 우리 세계 시민은 다 원조의 의무가 있는 거야. 조건이 있으면, 조건이 맞으면. 근데 뭘 비판해요? 강대국, 잘 사는 나라들, 뭐 미국 같은 선진국들이 뭐예요? 공리주의 원칙에 따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국가의 이익에 따라서 도와주는 거야. 그치? 그래서는 안 된다고 비판해. 그래서 미국 같은 강대국들이 어떻게 해요? 공리적 차원의 의무에 따라서 원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충고하지만 국가가 싱어 말을 듣겠어? 너 노래나 불어. 싱어 말 안 듣죠. 그래서 이제 대안이 뭐냐면 UN 같은 국제기구가 나설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최근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오해하지 말라는 거야. 개개인의 의무이지만 국가나 다른 집단이 단체가 도와주는 거 반대할 까닭이 없잖아요. 이거는 롤스도 마찬가지예요. 롤스는 개개인은 예를 들어서 내가 북한을 도와줘. 불쌍해서. 그렇다고 북한이 민주화되는 건 아니잖아. 그런 한계가 있죠. 그래서 국가적 차원의 국제사회 차원에서 민주주의를 만들어주게 원조를 해주는 건데 근데 개개인이 원조하는 걸
롤스가 반대할 까닭은 없잖아요. 그치? 그런 거 조심하는 거야. 그 다음에 봐봐요. 모든 개인. 항상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야? 모든 나오면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배우는 게 모든 걸 배우는 건 아니잖아. 인간이 모든 걸 아는 건 아니잖아. 우리는 딱 그 부분만 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특히 생활과 윤리와 윤리, 요 사탐 과목은 모든이란 말 나올 때 조심해야 돼. 항상, 모든, 절대로, 뭐뭐만 이렇게 극단적인 어떤 표현들이 있죠. 그때 늘 조심합니다. 우리가 모든 걸 아는 게 아니라 나는 딱 그 부분만 알잖아. 자, 봐봐. 모든 개인의 원조의 의무를 규정하는 보편 원리는 없다고 봅니다. 이거 어떤 소리일까? 기본적으로 이건 뭐야? 노직이 하는 말이죠. 노직은 왜 그래요? 얘는 의무의 차원에 반대했잖아. 그치? 모든 개인을 그건 당연히 해야 돼. 이런 거 없다고 보는 거죠. 그치? 노직의 얘기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부의 분배에 대한 전 지구적 단일 기준. 이건 누가 한 얘기예요? 이건 싱어가 한 얘기야. 왜? 공리주의는 이익을 어떻게 해요? 또는 고통을 어떻게 해요? 동등하게 또는 평등하게 고려하자 그러잖아. 심지어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환경과 윤리는 어디까지 나와요? 동물 권리를 주장하잖아. 이 공리주의 원칙에 따라서. 인간과 동일한 고통을 겪는 인간 아닌 존재, 동물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뭐야? 우리는 그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를 들어 개도 배고프고 나도 배고파. 근데 빵이 한 조각이 있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요? 개를 줄까 나를 줄까 이렇게 동등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누굴 줘야 될까? 그게 더 이익이 되는 쪽으로 효율적으로 도와줘야죠. 그런 생각인 거예요. 그지? 그럼 잘 봐봐. 국적도 무관해요. 방금 종도 무관했잖아. 종도 차별하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공리주의는 뭐예요? 전 인류에게 보편적 원리라고 생각하고 공리주의는 뭐야? 심지어 그치? 인간과 동물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누굴 도와줄까? 그거는 뭐예요? 보통은 인간이 먹지만 그거는 종을 차별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인간이 먹는 게 더 유용하기 때문에. 선생님, 만약에 그 인간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면 이 개는 굉장히 건강하다면 그때는 개를 살리는 게 맞는 거야. 그지? 어쨌든 이 전지구적 단위 기준이 뭐예요? 이게 싱어 입장에서 공리주의라고 본 거죠. 싱어가 한 얘기. 자, 그 다음에 국제기구를 통한 원조만. 이거 아까 나온 거죠? 조심해야죠. 이것만 정당하다. 뭐뭐만. 이것도 조심해야 돼. 뭐든 나와도 조심하지.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 한 사람 없어. 헛소리. 자, 국내를 도와주는 것과 뭐 상부상조할 때 부조죠. 해외를 그러니까 멀리를 도와주는 거죠. 원조.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자, 롤스는 no 차이 있음. 차등의 원칙의 의무죠. 차등의 원칙은 국내에선 적용되지만 해외는 적용되지 않는다. 분명히 얘기했죠? 근데 싱어는 어때? 싱어는 방금 얘기했잖아. 단일 기준. 그치? 그래서 때로는 뭐야? 해외를 도와주다가 때로는 국내를 도와주는 게 더 효율적일 때가 있다. 더 정당할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싱어는 yes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해도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 더 할 거지. 왜? 평권에서 다 낸 거니까. 자, 또 한번 볼게요. 이거 지우고. 아싸. 11번. 국가 간의 부의 격차 해소 의회는 원조의 의무가 없다. 자, 이거 원조의 한계를 뒀죠? 원조의 한계를 두면 누굴 생각하는가? 롤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돼. 롤스의 목적은 뭐야, 근데? 이걸 말한 롤스의 목적은? 빈곤 해소예요? 아니면 정치체제의 개선이에요? 이거 아닙니다. 한계를 둔 건 롤스가 맞거든? 근데 뭐는 아니야? 빈곤 해소가 아니야. 뭐예요? 민주체제를 확립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건 뭐야? 아무도 없죠. 이건 아무도 없게 돼요. 속으면 안 돼. 그 다음에 고통받는 사회를, 나왔네. 롤스지. 사회가 사회를. 풍요한 사회 자연 활용해서는 안 된다. 뜬금없이 나왔죠. 당황하지 말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는 뭐야? 내 것을 나눠주는 거잖아. 그럼 비용이 들어 안 들어? 즉 손해를 봐 안 봐? 아, 손해를 보는 거야. 손해를 안 볼 수가 있어. 선생님 돈 준 게 아니라요. 가서 봉사했는데요. 야, 봉사는 돈 아니야? 너가 그 봉사를 할 때 다른 거 했으면 돈 벌었잖아. 너의 시간과 비용이 드는 거죠.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은 당연히 뭐예요? 돈이 들고 시간이 들고 자원을 쓰는 거예요. 그럼 봐봐. 풍요한산의 자원을 활용해서 한다. 이거 무슨 헛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선생님 평가는 이 얘기 왜 넣어요? 그냥 한번 흔들려고 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것만 물음표 치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근데 학생들은 어떤 심리 현상에 봉착해? 불안하거든. 야, 내가 공부가 부족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본에 충실하세요. 그리고 그 기본기에 있는 것만 갖고 답을 고르고 내가 판단할 수 없는 거, 내가 모든 걸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음표 치거나 세모표 치고 넘어가는 거야. 패스하는 거야. 그러면 답이 어떻게? 야, 나 찾았어? 하고 쓱 나오는 거죠. 스스로를 믿어야 됩니다. 원조의 의무를 실행하기 위한 과제는 강제 노동과 같다. 사실은 이 얘기 분배적 정의에서 누가 한 말이야? 노직이 하는 말이야. 어떤 의무를 강요하는 거, 이건 부당한 거야. 그건 마치 뭐예요? 내 돈을 뺏는 거나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약자를 위해서 내가 세금을 내야 돼. 왜? 내가 그거 왜 해야 되는데? 내가 10시간을 일해서 소득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야. 10시간 일해서 100만 원 벌었어. 그러면 1시간당 10만 원. 오우 씨, 좋네. 자, 근데 거기서 10만 원을 10%를 세금을 뗐다가 치자. 그러면 그걸 마치 뭔 거예요? 내 10시간의 노동 중에 1시간을 뺏어간 거. 나는 그럼 1시간 동안 뭐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강제 노동을 한 거야. 이런 표현을 누가 한 거야? 노직이 한 거야, 노직. 이거는 뭐에 반대하기 위해서? 노직이 나쁜 사람이 위해서인 게 아니라 의무에 반대하기 위해서. 여러분 걱정할 건 없어요. 노직 역시도 마르크스처럼 약간 극단적인 거죠. 양쪽, 좌와 우쪽에 극단적인 거예요. 그래서 노직의 얘기는 비현실적인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비현실적인 걸 배워요? 그게 수학의 최대 최소 아니야? 뭐뭐 이상 뭐뭐 이하. 예를 들어서 이쪽이 좌쪽인가? 여러분 입장에서 여기에 마르크스가 있다고 치자. 그럼 여기 노직이 있는 거예요. 그럼 현실에선 요 사이에 정답이 있겠지. 요 사이에 어딘가에 근사한 답이 있겠지. 이게 근사값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의미가 있는 거죠. 이 한계와 이 한계. 이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지. 요 안에 누가 있어? 롤스와 싱어들이 있는 거죠. 그치? 요 안에 롤스, 싱어 같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야. 칸트도 존재하겠죠. 누가 정답이야? 그런 건 없어요. 선생님이 볼 때는. 그치? 다 뭐야? 기준이 다른 거니까. 그때 더 적합하고 사회적 합의가 그래서 필요한 거겠죠. 자, 어쨌든 요거. 자, 국익도 아니고, 의무도 아니고, 전적으로 개입. 이것도 노직이네. 이걸 의무의 차원이 아니라 뭐야? 자선의 찬성. 이걸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되지만 실제 요 한자어는 자비심이야, 자비심. 자, 그 다음에 모든 사람, 만민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사회체제를 위해서만. 이건 만자 들어왔죠? 하지만 이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구야? 꼭 집어서? 그치. 여기서는 이 사람이 독특한 사람이야. 롤스지. 롤스가 한 거야. 각 사회의 고유한 문화와 역사에 따라 필요한 부의 수준은 다르다. 이거는 필요한 부가 상대적인 거네. 즉, 이거는 뭐야? 부는 상대적인 빈곤의 문제는 이거는 뭐야? 즉, 질서정연하지만 민주적이지만 빈곤한 사회. 그럼 이 사람들은 고통받는다고 안 보는 거야. 왜? 이게 본질이니까. 상대적 빈곤의 문제는 원조의 뭐가 대상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이건 롤스가 한 얘기죠. 어떤 뜻인지 그냥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원조는 만인이 공정하게, 이게 모든 사람이죠. 공정하게 분담해야 될 전 지구적 의무입니다. 라 나왔네. 이건 누굴까? 원조는 만인이,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분담해야 될 전 지구적 의무다. 즉, 일단은 누구는 반대야. 노직은 확실히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누구야? 싱어는, 공리주의는. 이 만인이 조금 문제 있어. 약간 애매하긴 한데요. 원조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으면 그때 원조의 의무가 발동하기 때문에
요거는 뭐예요? 요런 조건을 단다면 만약에 조건에 따라 이거는 공정하게 분담한다는 거는 똑같이 균등이랑 다르죠? 이건 아니지? 요거 조금 애매한 표현이에요. 하지만 전지구적 의무이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싱어는 조건이 있다면 오케이가 되는 거죠. 조건이 되면 노직은 안 되고. 최소 수혜자가 가장 유리하도록 원조해야 한다. 이건 누굴까? 최소 수혜가 이건 차등의 원칙이잖아. 근데 롤스는 국제사회의 시민불복종에 해외 원조의 시민불복종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어. 이건 사실은 누구예요? 시험 문제는 안 나오지만 베이츠라는 사람 얘기인데 어차피 제시문에 나오지 않으니까 제시문에 혹시 나온다라면 읽고 풀면 되지. 아닌 거야. 그래서 없어요. 롤스도 아니고 싱어도 아니야. 주로 롤스 싱어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원조의 대상은 질서정연한 빈곤국까지. 봐봐. 질서정연하다는 건 롤스의 개념이죠. 민주적이야. 근데 우리보다는 좀 가난해. 괜찮아. 행복하다는 게 뭐야?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야. 자유롭고 평등하고. 그게 행복의 본질이야. 약간 가난하다고 그들을 고통스럽다고 보면 안 돼. 저들은 도와줄 필요가 없어. 이게 롤스죠. 포함해야 합니다. 오케이. No 그러면 롤스. Yes 왜냐하면 민주적 사회든 풍요한 사회든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나의 도움이 있으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 연못에 빠진 아이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싱어는 Yes가 되는 거죠. 싱어는 Yes, 롤스는 No.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정도 괜찮겠어요? 오케이.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끝으로. 자, 요렇게. 원조는 결과와 무관하게. 빼박. 누구야? 깐또. 무대법. 원조를 통해 모든 국가, 모든 나왔네. 조심. 복지를 잃지. 가능? 불가능. 헛소리. 절대 빈곤 해결을 위한 원조는 보편적 의무. 이거 재밌죠? 평권에 이미 나온 거니까 알아두세요. 자, 이거는 롤스도 예스, 싱어도 예스. 헐. 선생님, 칸트는요? 칸트는 요 한 줄만 알면 돼요. 칸트는. 제시문에 어차피 안 나오니까. 여기 주인공이 아니야. 칸트는 지나가는 사람이야. 근데 가끔 지나가기 때문에 알아는 둬야 돼.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주연이, 롤스 싱어. 그 다음에 거의 주연에 가까운 조연이 한 명 있죠. 그게 노직. 그죠? 그러니까 이 두 명을 보면 되지. 당연히 노직은 뭐야? 노직은 의무하면 노니까 안 되고 이 두 명이 되는 거죠. 근데 절대 빈곤은 예스야. 근데 상대적 빈곤은 요걸 구분하는 거예요. 롤스는 상대적 빈곤은 노라고 그랬어. 근데 싱어는 상관없지. 빈곤 문제는. 요게 요 사람들의 차이점이야. 그럼 절대 빈곤은 뭐예요? 자꾸 얘기하는데 슬프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했죠? 우리 입장에선 우크라이나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였어. 대한민국 입장에서. 하지만 우리보다는 좀 가난한 나라야. 1인당 GDP나 여러모로.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롤스의 개념에서 대한민국 우크라이나를 도와줄 의무가 없었던 거야. 그쵸? 근데 지금 러시아가 공격했잖아. 수많은 기아 난민이 발생했잖아. 그치?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달라지는 거죠. 그거는 일종의 절대 빈곤이 만들어진 거야. 우리는 본 거죠. 봐봐. 질서 정연하지만 뭐한 나라? 절대 빈곤한 사회. 이거는 불가능한 거야. 질서 정연하지만 빈곤한 사회. 이거는 상대적 빈곤을 말하는 거죠. 요거는 성립하는 거지만 요건 애초에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절대 빈곤한데 질서 정연할 수는 없어요. 그치? 우크라이나는 원래는 질서 정연하지만 상대적 빈곤이었어. 하지만 어떻게 된 거야? 질서, 무질서가 된 거죠. 국가가 작동하지 않는 거야. 이때는 롤스는 뭐야? 그건 예외적으로 도와주는 거지. 그걸 도와주지 말라는 사람은 없어요. 그치? 한국전쟁, 한국이 어떻게 다 파괴됐을 때 미국은 우리를 도와줬어. 일단 뭘 도와줬어요? 민주주의를 먼저 만들어? No! 먹는 걸 해결해줬죠. 먹고 사는 거. 미국이 먼저 받았잖아. 그치? 그리고 나서 뭐예요? 민주주의를 가르쳐줬겠지. 미국의 입장에서. 사실은 가르치고 그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도와줬겠죠. 그지? 하지만 우리한테는
실질적으로 뭐야? 도움이 된 거니까 그 은혜를 갚아야죠. 그지? 사람도 누군가의 은혜를 받았으면 갚아야 되잖아. 그건 팩트니까. 우리가 더 강해지고 잘 살아서 나중에 때 미국이 힘들 때 도와주면 되겠지. 그리고 굳이 그게 미국이 아니어도 우리도 도움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은 세계의 빈곤한 사회체제나 빈곤한 사람들 도와줄 의무가 생긴다고 난 봐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노직처럼. 그게 왜 의무인데? 그래도 괜찮아요. 오케이. 자, 어쨌든 여기에 관계된 거, 요거. 절대 빈곤은 예외예요. 이건 예외. 롤스도 이럴 때는 도와줄 수 있지. 내가 말한 건 뭐야? 절대 빈곤을 도와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상대적 빈곤은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야. 뭐 이런 걸로 정리하면 됩니다. 자원이 부족한 국가만을 뭐뭐만 이것도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원조 대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대. 야, 씨. 자원이 부족한 국가 하나씩 따져볼까? 롤스는 자원 안 보죠. 질서 정연하나 그렇지 않냐를 보니까 롤스는 요걸 따지지 않아. 롤스 예스. 그럼 싱어 한번 볼게요. 싱어는 뭐야? 이걸 안 봐. 국가를 안 봐. 싱어는 뭘 봐요? 어떤 국가든 자원이 많든 적든 민주적이든 그렇지 않든 내가 도와줘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이 어디에 있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싱어도 여기에 뭐야? 동의한 거죠. 여기. 자, 이런 표현 좀 헷갈리는 표현일 겁니다. 요걸 내면 약간 이게 헷갈리는 거야. 이때 이 문제가 틀리게 되는 거죠. 그 여러분들 이런 표현들은 평가원에서 낸 거니까 최근엔 잘 안 내, 이렇게. 최근 더 쉽게 내. 그래도 기출이니까 어떻게 정리해두는 게 좋죠. 풍요한 사회 시민들은 원조 등에서 모두 제한돼. 모두 또 나왔네. 자, 미국 볼까? 미국 시민들이 다 잘 살아? 그렇진 않죠. 그럼 싱어는 노 이렇게 되는 거야. 모든 사람이 다 잘 살진 않잖아. 미국 빈부격차가 꽤 크잖아요. 그치? 그럼 롤스는 풍요롭다 이런 걸 안 보잖아요. 풍요롭지만 거의 그런 일은 별로 없겠지만 풍요로운데 질서 정연하지 않은 사회가 있다고 진짜. 그러면 롤스는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싱어도 노, 롤스도 노. 자, 요 표현들이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표현들이에요. 자, 원조는 일정한 목표를 넘어서는 중단될 필요가 있다. 롤스만. 한계를 걷죠. 근데 롤스는 분명히 뭐야? 이건 빈곤이 아니라, 빈곤 해소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자립할 때까지. 정치 체제가 결함이 해소될 때까지. 요때까지. 그리고 안 도와줘. 물고기 잡는 분 가르쳐주고 익숙해지면 끝! 너가 알아서 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원조 대상국의 정치 문화의 개선. 이게 뭐야? 인권, 민주주의 뭐 이런 거겠지? 정치체제 결합. 이 개선을 강제할 수는 없다. 원조는 강요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도와줄게. 됐거든? 도와준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지? 내가 도와줄게. 됐거든? 그럼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원조죠. 그래서 이게 롤스가 한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 하면 권유할 수는 있지만 강요할 수는 없다. 그럼 북한이 미국이 막 도와준다. 트럼프 여러 번 만났잖아. 야, 너네가 국제 표준, 자유와 평등 이러면 도와줄게. 미국이 저리 가. 필요 없어.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살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뭐라고 그래? 오케이. 그 다음에 안 도와주죠. 안 도와주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뭐야? 국제법을 어기면 때릴 수도 있는 거지. 그건 이제 정의전쟁으로 가는 거야. 그냥 강요한다는 부분은 더 이상 원조가 아닌 거야. 그거는 뭐야? 조금 더 심각한 문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공격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 최근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알아두고요. 모든 사람은 빈곤 해소를 위해서, 모든 사람은 동등한 부담.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동등한 부담이랑 공정한 부담은 좀 다르지? 예전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 롤스는 이 목적이 틀렸고요. 롤스는. 그 다음에 싱어는 빈곤 해소를 위해서 도와줄 수는 있지만 조건도 있고, 특히 뭐야? 똑같이 도와주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문장을 하나 준 거죠. 자원의 유무와 무관하게 자원이 많든 적든 질서 정연하지 못한, 여기까지 롤스거든? 여기 모든 또 나왔네. 모든 나오면 저 원조해야 합니다. 요거랑 연결된 거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요거.
이거야, 이거. 원조에 오케이 하는 나라, 그걸 받아들인 나라를 원조해 주지만 그렇지 않는 나라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그치? 요거. 이걸 보통 이제 무법국가라고 하는데, 무법국가. 그거보다 악의 축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미국이 설정한 악의 축이 몇 나라가 있었거든? 북한, 그 다음에 뭐 이란, 그 다음에 쿠바, 이라크, 이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원조 대상이 아니라 뭐야? 잘못하면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라크는 2번이나 공격했잖아, 미국이. 그죠? 그 이란과 북한은 지금도 미국과 별로 사이가 안 좋고, 쿠바는, 뭐 미국과 사이가 좋아졌어요, 쿠바는. 자, 어쨌든 요거 틀린 말입니다. 조심해야 돼. 모두는 요게 틀린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자국민에 대한 우선적인 원조. 왜 외국을 도와주는 게 원조인데? 요 얘기한 사람이 누구야? 효율적 이타주의? 이건 싱어.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 번 보면 효과적일 겁니다. 그럼 문제가 술술 풀릴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화이팅!